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정몽규 회장의 무능과 부정을 여러 번 확인했는데 속도가 너무 늦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만 더 짚어보자면 정몽규 회장 불출석 혐의 있습니다. 국감 회피를 위해서 외유성 출장을 했다라는 걸 전 국민이 목격했고요. 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과 접대 골프 논란, 이 거짓말이었던 것도 전 국민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문제적인 건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문체부와 국회가 좀 머뭇거리는 사이에 회장이 사연임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9월 24일 국회 현안질에 출석해서 축구계 현실을 알려주었던 박문성, 박주호 참고인에 대한 해코지가 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측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좀 주고 있다. 눈에 띄는 걸로는 박문성 참고인이 이게 뭐 오비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K리그 해설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인들과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들에 대한 외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촉구하고요.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용기 있게 나와주신 분들에 대해 불이익이 만약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빨리 움직였더라면 그리고 수사와 기소도 신속했더라면 이 문제가 이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2020년 이후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 회장 인준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던 거 아니라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정몽규 회장은 스스로 사회적 무리를 빚었다라고 이 국감장에서 말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사회적 무리를 인정했던 만큼 자구책은 마련했는지 그리고 자정 능력을 입증할 만한 발전적인 수정 및 제안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안 질의 형태로라도 저희에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직도 고발건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발 대상으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린 바입니다. 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네. 그 여러 번 확인했지만 사표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죠. 사표를 제출한 건 아니고 사의를 표한 거죠. 예. 아, 사표를 제출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전체 국무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사의를 그때 표한 겁니다. 아니 예. 권한대행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럴 계속 바뀌었다니요? 제가 알기로는 2번 바뀐 걸로. 아니 그 처음엔 그 총리 네. 그러다가 두 번째 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 상태로 그럼 지금은 사표 제출하실 의향은 없는 겁니까? 아니 사의만 뭐 의향이 있죠. 뭐 이제 이 탄핵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곧 뭐 의사결정을 할 탄핵 겁니다. 결과랑 관계없이 그것과 연동해서 사표 제출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표현하면 나란 일을 내팽개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니 알아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사의 표명과 또 사표 제출이 분리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요. 자, 그래서인가요? 이렇게 구조적 변화에 굉장히 거침없으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의를 표명할 정도면 그 말 그대로 문화지 대계라고 할 수 있을 구조적 변화는 손대면 안 될 듯한데 2000년에 국립중앙극장의 전속 단체였던 4개 단체였죠. 그 당시에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합창단, 독립법인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99년까지는 그러면 이 극장 소속으로 한꺼번에 묶여 있었던 건데 이걸 독립시켰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그 당시에 뭘 했던 것은 아닌데요. 아마 그건 나름대로 단체들이 나름대로는 답이 아닙니다, 장관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큰 단체들이 구조적 변화의 이유가 그렇죠. 뭔지 공부하셨어야죠. 뭡니까? 법인으로 독립해서 네. 뭐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네. 수 있고 네.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고 생각돼서 아마 법인으로 독립해서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엄청난 구조적 변화의 원인이 자율성 확보였다라고 보시나 보네요. 뭐 자율성 확보도 네. 있고 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독립법인화를 했습니다 그때. 네, 네. 그때 당시의 이유는 통합 관리를 하니까 되려 개별 예술단의 전문성이 많이 약화되고
위상에 걸맞은 예술적 성취를 운영적 활성화를 통해 꾀했다가 독립법인화의 진행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99년 체제로 돌아가고 싶은 모양인데요. 5개 국립예술단체를 통합해서 99년, 그러니까 26년 전 모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자, 이번에는 또 논리가 뭐냐라고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높인다. 저를 좀 설득을 한번 시켜줘 봐주세요. 어떻게 다시 통폐합을 해서 경쟁력이 높아집니까? 뭐 이 문제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단체마다의 그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어떻게 더 이게 본인들- 통합? 아니- 제가 한 번만 말씀 다시 드릴게요.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서 붙어있던 걸 쪼갰어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다시 붙여버리는데 어떻게 전문성이 높아집니까? 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사무처가 운영을 하는 거죠. 단체 자체가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무처가 합쳐지면 그 사무처에 한 사람이 일을 하겠네요. 그런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 단체에 일하던 사람들이 자, 다 그럼 그 있고, 사무처가 모든 각기 개별적인 요구 사항들을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뭐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술 단체는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예산의 자, 뒷받침은 장관이 과거 신경 쓰지 장관이던 않게 하자. 시절에 이거 한 번 더 했었네요. 2011년에. 제가요? 이 노력, 이 통합 아. 노력이 한 번 있었네요. 그때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2011년과 관계 없습니까? 잘못된 건이고요. 네.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일은 예산만 늘려준 일이 제가 한 일입니다. 아, 장관님 수건 아마 사업과는 그거는 제가 관계가 나온 없습니다. 다음에 뭔가 그런 뭐 연구 용역을 했었나 본데 그건 전혀 잘못된 기사입니다. 자, MB 정부 시절 어쨌든 MB 정부 사람 아니었습니까? 맞죠? 물론 뭐 제가 네. 그때 장관을 자, 했으니까요. 그때 장관 시절에 문화관광연구원의 국립예술단체 효율적 통합 운영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저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4개 단체였고, 자,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라는 결과가 좀 나왔어요. 행정적 관리는 용이한 반면, 지금 예술가 출신이시니까 더 알겠지만, 예술인에게 행정적 관리의 용의가 도움이 될 리는 없죠. 이건 행정엔 도움이 그러니까 될지 행정을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안 하게 해주자라는 뜻입니다. 네. 행정적 관리가 용이한 반면 리더십 사이에서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갈등의 가능성이 있고 예술적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고 예술적 시너지에 대해서는 크지 않고 행정적 면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비용만 발생하고 통합적인 조직 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제가 요 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꺼운 보고서인데 제가 읽어봤고요. 자, 더 문제적인 건 이게 2011년도의 용역 보고서인데 그럼 지금 2025년이니까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혹시 박윤재 발레리노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재도 모르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아, 개인적으로 모르면 뭐 하시는 분인지는 알잖아요. 뭐 발레 하시는 분은 알죠. 네. 박윤재 모르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시죠? 네. 네, 혁혁한 그 성과를 낸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이 친구 2008년생이에요. 2008년생이 지금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는데 2011년 용역 보고서가 바탕이 되는 모양입니다. 용역 하신 적 있으세요? 최근 25년에 다시 한번 26년 전으로 돌리시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해 보이는데 용역하셨습니까? 뭐 그 당시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로 저는 예술적 행위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부담은 덜어주자는 거 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 질문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한번 거, 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니요, 관심은 용역하셨습니까?라고 제가 14년이 흘렀고요. 지금 우리 문화비전에 다 포함된 용역은 작년부터 이미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에서요. 용역 따로 했냐 물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2011년엔 그래도 국립예술단체 효율적 통합 운영 방안 마련 연구라는 용역이라도 하셨는데 되돌려가는 건데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네, 용역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의원님, 지금? 그거 이미 작년 5월부터 저희들이 여러 자, 이 부분에 대한 독립 용역이 있고요. 2011년에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기관 통폐합을 하면서 독립적 용역 안 하셨단 말이죠? 독립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네. 안 하고 그냥 네, 지금 우리 뭉뚱그려서 전체 비전에 아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비롯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정확하게 그 비전이 뭔지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용역이 있다 하는 자, 그럼 제가 왜 용역이 필요한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득이 안 되네요, 장관님. 문체부 결정에 반발하는 굉장히 많은 각 단체들이 단장 명의로 일단 예술가 분들이 다 반대하는 무용계 중심으로도 반대 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자, PPT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단원들만 문화예술 향유층에서도 굉장한 반대가 있는데 제가 좀 몇 개 뽑아왔습니다. 뜬금없다.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왜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예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고 행정 위주의 탁상 공론이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문화예술인들과 향유층들의 의견입니다. 자, 공청회 의견 수렴은 하셨습니까? 뭐 여러 차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작년 5월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최정숙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왜 간담회 안 부르셨어요? 그분 얘기할까요? 아니, 왜 안 부르셨어요? 안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은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뭐 거의 그런 일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 문제가 있었다. 그거 객관적인 건지 그러니까 저는 혹은 뭐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자, 임원의 마무리해 임기가 네, 알겠습니다. 만료된 경우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는 정관을 언제 고치셨죠? 아마 이번에 다 고치는 걸로 2월 13일에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최정숙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1월 10일 임기 종료되었고 기존 정관에 따라서 계속 그 임기를 연장해서 수행 중이었는데 이걸 2월 13일 날 바꿨어요. 사후적으로 바꿔서 이 정관 변경을 지시한 다음 그래서 임기 종료 통보를 또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 승인 요청하는 거꾸로 정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그분은 이미 아니요, 뭐 그러니까 아마 정관을 바꿔서까지 임기 종료를 그건 전체적인 것이지 그분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고요. 표적은 안 했지만 아직도 그분이 아직도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작년 12월에 이미 직원들하고도 다 본인이 다 아마 인사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했고 임기 다 끝냈고 또 그 심포니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대표는 자리를 없애고 안 뽑는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네. 3분 드렸기 때문에 저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 시간을 좀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해주시려면 자, 합창단 고민이 뭐고 발레단 고민이 뭐고 현대무용단 고민이 뭔지에 대해서 장관님 아니면 신은영 정책관이라도 일어나서 대답을 좀 해줘 보시죠. 네. 각각의 개별적인 국립 예술 단체들의 고민이 뭔지, 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고요? 단원들의 고민이 뭔지. 총폐합하기 전에 그런 의견 수렴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그 단원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하여간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의원님 얘기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저는 하나도 설득이 안 돼서요. 그것도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후 질문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따로라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답변 중에 그 단원들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간담회를 가셔서 그 간담회 결과물을 말씀해 달라는데 단원들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 현장에서 단원들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누가 포함되나요? 이건 이제 사무국 문제를 얘기했던 거기 사무국의 때문에, 문제를 위해서 네. 통폐합한다라는 말씀으로밖에 그러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장관님. 네네. 네. 그 정부 광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액수로요? 네. 지난해 기준 1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어느 매체에 얼마를 주는지 이 기준을
문체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부 광고를 어디에 맡길지 정부 광고법 제6조에 의하면 문체부 장관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홍보 매체를 선정하는 이제 아무래도 주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카이데일리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뭐 5.18 북한군 개입설, 박선 의원 간첩설, 그리고 뭐 오키나와 99인 다 들으셨죠. 네. 이례적으로 주한미군까지 나서서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고, 제가 알기로도 안병희라는 제보자는 캡틴 코리아 옷을 입고 극우 집회까지 나서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제 PPT 좀 보여주십시오. 정부 광고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스카이데일리가 2배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뢰도 있는 매체라고 보기 어렵죠. 네. 근데 국민 세금으로 왜곡되고 가짜 뉴스, 허위 조작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극우 언론이 키워진 셈인데, 제가 조금 다른 비교도 한번 해드릴게요. 네. 한겨레나 경향은 오히려 줄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데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가 심지어 역사도 깊고 그래도 신뢰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동아나 월간조선보다도 정부 광고 집행 액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더 높습니다. 여기에 이 함량 미달 언론사를 키우는데 배양액이 되는데 정부 광고가 역할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 문체부 책임 없을까요? 물론 사실은 이 광고 문제는 저희들이 다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적당히 문체부에서 나름대로 그 언론재단이나 이런 데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직접 서로 이 거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저희들이 뭐 여기에 얼마 줘라 저기에 얼마 줘라 이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꼭 혹시 그런 어떤 교통정리나 규제가 필요하다면 뭐 그런 경우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풀어놓은 지가 오래돼서요 지금. 근데 가짜 뉴스는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을 다시 정비하겠다. 이거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네네. 뭐 제가 장관님이 하신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가짜 뉴스 만든 게 지금 발각이 된 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종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정부의 광고가 불화됐다라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알아봤어요. 왜 이런 스카이데일리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그리고 왜곡되고 가짜 뉴스라고 알려져 있는 극우적 주장을 쏟아내는 그런 매체에 여전히 정부 광고가 집행이 되길래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보도자료를 잘 써줘서 출입 실적이 좋아서 이런 답을 내놨거든요. 이거는 기준이 없다는 말로 제게는 들립니다. 상호간에 알아서 한다는 장관님 말씀이 네. 정부 광고 집행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 뭐 구독률, 열독률, 그렇죠. 시청률, 이용률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또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알아서들 정부 광고를 신청하고 그냥 내주고 이런 방식이라면 이렇게 위험한 가짜 뉴스가 퍼지는데 오히려 일종의 연료가 되고 있는 셈인데 문체부가. 아니 충분히 우리 네. 의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잘못하면 결국 언론을 또 규제한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아니요. 사실 열독률 뭐 이런 ABC 문제 이게 다 사실은 그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게 다 고쳐진 거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신문 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는요, 경영 건전성이나 윤리 강령 준수 여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광고 집행할 때 적어도 언론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도 이 제재권 중재위 조정 성립 건수처럼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판명된 부분은 분명히 기준으로 쓰셔야죠. 제 말은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짜 뉴스라고 명확하게 언론정정에서 규제를 받고 제재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광고를 여기에 써서는 안 되는데 그 기준이 마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굉장한 뭐 그렇게 폐해라고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경고를 받거나 뭐 수사 의뢰를 받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아마 그런 게 기준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건 정부 광고 집행에 있어서 참고 자료나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예, 이건 네. 충분히 만약에 알겠고요. 그런 선한 예, 예. 의지가 있으시다면 혹여나 언론에 있어서 자유를 제재할 것 우려된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라도 기준을 마련해 놔야지. 지금처럼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지금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제대로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요. 한번 저희들이 그럼 언론사도 있고 뭐 관계자들하고 한번 논의도 좀 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장관님 웹툰 네. 즐겨 보세요. 뭐 웹툰. 즐겨 본다고까지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직업상 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증외상센터나 나 혼자나 레벨업 이런 건 드라마로 지금 잘 알려져 있지만 네. 웹소설 웹툰 거쳐서 네, 드라마 그렇습니다. 된 거잖아요. 네. 웹툰 플랫폼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 네, 대여할 수도 있고 소장할 수도 있거든요. 네, 소장까지 할 때에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갖고 보겠다라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도 내 걸로 가져서 간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영구적으로 향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지출해서 갖고 있는 거겠죠. 피너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종료하면서 이제 성명서도 네, 냈고, 자, 어떤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게 어쨌든 그 소장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이 네. 지금 계속 서비스 제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소비자 피해도 있지만 플랫폼 작가들 폐업, 피해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있는 플랫폼 폐업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동안에는 플랫폼이 하나가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플랫폼으로 이제 소장 네. 작품들을 이전해서 뭐 구매하신 분들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계약하신 작가분들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좀 웹 피너툰 사태라고 얘기하면 좀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가장 큰 피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다운로드 요청도 거절해서 소비자 문제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작가들이 뭐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작품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80여 명에 이르는 피해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작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심각한 건 이게 아무타스라고 일본 업체가 인수해서 운영했던 회사인 거예요. 네. 그전까지는 국내 회사였기 때문에 혹여나 플랫폼이 잘 안 되더라도 미리 고지를 하고 작품도 옮기고 네. 해결을 했는데 속된 말로 먹튀를 한 겁니다. 네. 팀F 사태 아시죠? 그거랑 네. 똑같은 일이 웹툰 업계에서 일어난 셈이에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사례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한번 이런 식으로 이 나라에서 외국 업체가 들어와서 플랫폼을 먹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 무방비로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네.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몇 가지 있었어요. 70% 세일을 2달 전에 열었다거나 징후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불공정 해결을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국회도 노력하고 민간도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 1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자, 소비자 다 보호할 수 있게끔 그래도 최소한 좀 표준 계약서라도 빨리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업체 사정으로 해산할 때는 서비스 종료 최소 3개월 전까지 무조건 고지하도록, 이거는 무리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네, 이러던가 내지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로 인해서 구매한 작품을 구매한 독자들 역시도 이 소유권과 그리고 향유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은 일단 표준 계약서라도
네.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TMF 사태처럼 피너투 사태가 또 일어나서 안 되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부처에서 네.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이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 거라서 일단 저희들이 협회하고 잘 의논해서 법률 지원도 하고 또 그 우리 작가들이나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지금 피너튼 측에 전달해서 양측이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고, 뭐 그 피너튼 측도 뭐 현재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잘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